이제 오늘 필기 공부할 내용은 25쪽에 나와 있는 윈도우용 보조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윈도우가 설치가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보조 프로그램이에요. 행간에는 그래요. 선생님 노트북 샀는데요, 아래 한글이 없어요, 엑셀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컴퓨터 사면 컴퓨터만 파는 경우도 있고요, 윈도우를 포함해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윈도우를 포함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윈도우 가격까지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구매한 게 정품이 있어서. 그거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깔려있지 않은 그냥 기계를 사요. 전 그렇게 사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윈도우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윈도우를 설치하면 그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메모장, 계산기, 그림판,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거,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조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그룹에 가보면 탐색기, 계산기, 그림판, 녹음기, 메모장 뭐 여러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시스템 도구, 그 다음에 접근성에 관한 기능,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파워쉘이라든지 이런 것들. 파워쉘은 시험에 뭐 안 나올 것 같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안 나올 것 같고, 시스템 도구하고 접근성이 나오는데, 일반 기능하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 중에 메모장이란 말이 나와요. 메모장. 메모장은요, 단순해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글을 쓰면 되는데, 글자를 쓰면 되는데, 이 글자를 써놓고 첫 글자는 글꼴을 바꾸고 싶어서 나는 궁체라는 걸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다 궁체가 되지, 블럭만 궁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글꼴을 바꿀 거 아닙니까? 바꾸면 무조건 글꼴이 한꺼번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맑은 고딕이란 글꼴로 글을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쓴 글을 보냈더니 상대편은 글꼴을 맑은 고딕이 아니라 여기 바탕체란 글꼴로 쓰나 봐요, 그분은. 그러면 그분 컴퓨터에는 내가 쓴 글이 바탕체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글꼴을 지정해주면 그 글꼴로 고정돼서 가요. 근데 메모장은 서식이라고 하는 꾸미는 기능은 전혀 안 들어가고 글자 알맹이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 컴퓨터에 글꼴이 뭐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쓴 글이 바뀌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이 필요 없다. 글자만 작성할 수 있다. 글자에. 그리고 문서 전체에 대해서, 아까 첫 줄은 뭐 빨간색, 두 번째 줄은 노란색, 글꼴의 크기는 얼마 이게 안 되고 그냥 글꼴을 바꾸면 한꺼번에 바뀌고 크기를 바꾸면 한꺼번에 바뀐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상대편 컴퓨터는 그 상대편 컴퓨터의 서식에 맞춰서 보인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F5번 키 누르면 알아서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요. 여러분, 메모장이란 말이 뭐예요? 메모장? 저도 이렇게 메모장을 갖고 다녀요. 종이로 된 거를. 그래서 생각날 때 빨리 뭐를 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컴퓨터를 틀어서 거기다가 뭐를 입력하려면 어려우니까 핸드폰을 켜가지고, 핸드폰에도 메모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손으로 필기도구 쓰는 게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메모장을 하나 갖고 다녀요.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쫙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 창에서 컴퓨터가 열려 있는데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엑셀을 실행하거나 한글 2010을 실행하려면 실행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론 컴퓨터가 좋으니까 메모장 실행하는 시간이나 한글 2010 실행하는 시간이나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컴퓨터가 성능이 낮은 컴퓨터 같으면 엑셀 실행하려면 한참 있다가 실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겠고,
메모장은 바로 실행이 되거든요. 왜? 기능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그런 기능에다가 날짜 시간을 입력하려면 오른쪽 밑에 날짜 시간이 보이니까 얘를 뭐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때 F5번 키 눌러주면 탁 날짜하고 시간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메모를 좀 빨리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요, 맨 앞쪽에 여기다가 .log라고 써요. .log라고 써요. 이렇게. 그 제가 얘를 저장해 볼 겁니다.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 연습이라고 저장할 건데요. 자, 얘를 한번 닫아 볼게요. 그 메모장을 열어서요, 아까 제가 연습이라는 걸 저장했으니까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연습이라는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얘를 불러오면 뭐라? 아까 제가 이거 입력 안 했었죠? 다시 저장해 볼게요. 다시 불러와 봅니다. 연습이라는 걸 다시 열면 날짜 시간이 또 열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log라고 대문자를 제일 앞에 써요. 로그인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불러올 때마다 이 사람이 가장 최근에 접속한 시간과 날짜가 자동으로 찍혀 나와요. 그게 그거예요. .log를 입력하면 문서를 열 때마다 시간과 날짜가 마지막 줄에 들어가요. 그럼 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OLE 개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OLE 개체가 뭐냐면 그림 가져오기, 도형 그리기, 차트 만들기, 키보드로 글자 쓰는 거 말고 여러 가지 기능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OL이라 그래요. OL이 개체라고 하는데, 이 개체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메모장은. 그러려면 아주 프로그램이 복잡해져야 되거든요. 용량도 커져야 되고요. 그러면 실행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메모장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럼 좀 불편할 거 아닙니까? 글자마다 좀 글꼴을 바꿔야 되고 할 때는 워드패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메모장은 노트패드예요. 영어 이름이 노트패드.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꾸밀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 걸 워드패드라 그래요. 워드패드는 이 안에 있어요. 보조 프로그램 안에 워드패드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 쓰고 일지매 쓰고 이렇게 썼는데, 홍길동이란 글자는 글자를 크게 따로 되죠. 얘는 또 글자를 더 작게 가능해요. 글꼴도 바꿀 수도 있고요. 예, 얘는 가운데 정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가능해요. 워드패드는. 그러니까 간편한 아리랑글과 같은 워드 프로세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림도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워드패드가 불가능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표를 못 만들어요. 워드패드에서는 그림 불러오는 기능도 있고 웬만한 기능이 있는데, 표 작업을 못하니까 시간표, 계획표 이런 걸 못 만들잖아요. 천상 어떻게 된다? MS 워드를 사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잖아. 윈도우를 사면 주는 공짜 프로그램이니까 어느 정도 기능은 있고 그 나머지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림판은 그림을 불러오고 편집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판은 PNG라는 형태로 저장이 돼요. PNG. OLE 개체 삽입이라니까 뭡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내가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그림이 들어와요. 자, 보세요. 여기 제 얼굴이 있는데 이걸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복사해요. 복사해 놓고 그림판을 실행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은요, 제 얼굴 붙어요. 그럼 붙어놓고 여기다가 제 얼굴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연필로 막 색깔을 빨간 거 선택해서 이렇게 막, 파란 거 선택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우개로 막 지우면 이렇게 뭐 장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얘를 또 다시 저장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저장 명령을 걸면은 뭐로 저장한다? PNG로 저장한다. PNG. JPG도 있고요. JPG도 있고 PNG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뒤에 가면 PNG 자세한 거 배울 겁니다. 이렇게 PNG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그림을 바탕화면 배경으로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림판 자체에서 얘를 배경 화면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배경 화면으로 넘어가요. 근데 멋있는 그림을 해야지. 아까 그렇게 장난처럼 거를 배경 그림으로 넣으면 좀 안 이쁘겠죠. 문자표도 있습니다. 특수 문자 같은 거, 기호 같은 걸 입력해 줄 때 있는 기능이고요. 계산기도 있죠. 계산기 많습니다. 보세요. 일반 계산기. 보기에 가면 공학용 계산기.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고. 프로그래머용 컴퓨터 계산기. 여기 보면 16진수, 10진수, 8진수, 2진수. 2진수는 0과 1만 쓰는 거고, 8진수는 0에서 7까지만 쓰고, 10진수는 0에서 9까지 10개를 쓰고, 16진수는 A, B, C, D, E, F 6개를 더 쓰고,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용 계산기라 그래서 개수를 계속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메모리 시켜가지고 뭐 얘를 갖고 처리한다든지. 데이터를 한 10개를 넣어. 그럼 10개를 데이터 입력해가지고 메모리를 시켜요. 메모리 플러스 시키면 데이터 하나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의 뭐 평균, 개수, 표준 편차 뭐 이런 거를 구하게끔 하는 건데, 이건 통계를 또 배워야 용어도 알 수 있지. 일반적으로 일반용으로 계산 많이 하죠. 그냥 덧셈 뺄셈 이런 거. 이런 계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곰플레이어 같은 거 쓰시잖아요. 음악 재생하는 거, 동영상 재생하는 프로그램으로 곰 오디오, 곰플레이어, 뭐 다음 TV 팟 플레이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카카오 플레이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근데 어디 사라졌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 그래서 어디 갔어? 어디를 팔아먹었다? 아이콘을 어디다 훅 버려버리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비디오에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거를 샘플을, 근데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재생하면 그 곰플레이어나 다음 TV팟이나 이런 것처럼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미디어 플레이어. 얘를 실행하면 이 미디어 플레이어가 작동이 되거든요. 다음 이 미디어 플레이어가 작동이 된다. 근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여기 뭐 안 보여서 그러네. 동영상 재생도 되고 오디오 재생도 되고, 그 다음에 CD 레코딩도 되고, DVD도 제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 CD 있잖아요. 오디오 CD, 노래 들어있는 CD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MP3로 저장된 게 아니잖아요. 오디오 CD는 트랙이라고 돼 있잖아요. 트랙. 그 오디오 CD에 들어있는 노래를 MP3 파일로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처박혔는지 다 잘라버려가지고,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구나. 밖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여기 있네.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있지 않고 얘는 밖에 나와 있네. 그럼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오디오 CD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CD를 제작을 해줘요. CD 노래를 찾아주고 그거를 또 분석할 수도 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내가 mp3 갖고 있는 노래를 가지고 CD에다 집어넣으면 CD에 제작이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에다 노래를 갖고 들으시면 되지만,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비싸고 초기에는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mp3 노래 CD를 CD에다 레코딩을 해가지고 자동차에다 여행 갈 때 그걸 꽂아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네.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죠. 잘 안 써서 그렇지. 그 다음에 화면을 캡처할 수도 있어요. 캡처 도구라는 걸 이용해서 캡처할 수도 있고, 스티커 메모도 있습니다. 포스트잇 붙인 것처럼, 포스트잇처럼 그거를 붙여가지고 화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메모도 할 수 있고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티커 메모는 윈도우 7에서 나오는 용어고요. 이 스티키 노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윈도우 10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가 봐요. 그 두 가지 기능이, 메모하는 기능은 있는데 용어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캡처 도구는 윈도우 7이나 10이나 똑같은 용어를 쓰고 메모는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혼동되면 안 되니까 같이 이렇게 병행 표기를 해요.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은. 그리고 윈도우 7에만 있는 기능이나 윈도우 10에만 있는 기능들은 시험에서 출제를 안 해요. 공통적인 기능만 시험에 내요. 그게 올해 바뀐 겁니다.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메모장에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거 됐어요. 작성한 문서를 저장할 때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txt가 부여된다. 맞는 말이고요. 어떤 글자를 찾을 수 있는 찾기 기능이 있다. 당연히 이런 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없죠. 예, 메모장에는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삽입하는, 아까 F5 번키 누르면 시간이 삽입 들어갔었죠. 답은 세 번째가 틀린 말이고요. 두 번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고요. CD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CD를 복사한다는 거는 아까 오디오 CD에 있는 거를 mp3나 이런 음원으로 추출하는 건데, 용어로는 리핑이라 그래요. 리핑한다고 되어 있는데, 윈도우 10에, 윈도우 7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CD 복사, 음악 복사라고 용어를 냈어요. 음악 복사. 본래 용어는 리핑이란 용어를 써요. 근데 이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음악 CD도 제작이 된다 그랬는데 영상 편집은 안 돼요. 영상 편집은 뭐더라? 그 무비메이커, 윈도우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건데, 윈도우 무비메이커가 작년인가 기능을 해지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사진 가져오고 동영상 가져와서 잘라가지고 영상으로 제작하는, UCC 제작하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미 설치가 돼 있으면 상관없지만 설치가 돼 있지 않으면 못 써요.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쉴게요. 지금 제어판에 가면 개인 설정이라고 있어요. 시작. 제어판에 가면은 모양 및 개인 설정. 그럼 개인 설정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창이 하나 이렇게 뜰 겁니다. 이거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바로가기 메뉴 제일 밑에 있는 개인 설정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테마 바꾸는 거죠. 이렇게 테마. 이렇게 빛의 흐름이란 걸 바꾸면 이렇게 빛의 흐름이란 그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수채화 그러면 뭐다? 배경이 수채화로 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대한민국 그럼 뭐가 된다? 이 안에 있는 그림이 대한민국에 맞게끔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윈도우 7을 많이 쓰죠. 윈도우 7.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로고가 딱 뜨게끔 얘를 많이 쓰셨단 말이야. 개인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윈도우 10에서는 시작에 가서 설정에 가서 하면 되고,
근데 테마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 테마. 그 다음에 바탕화면 배경, 뭐 창색, 소리, 화면 보기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용어들.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 읽어 보셔야 되고, 뭐 화면 보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너무 양이 많아요. 솔직히 이걸 다 읽고 외운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제어판에 가시면 윈도우 10에서는 설정 시스템에 가면 디스플레이라고 있고요. 여기도 그룹별로 보면 바로 떠요. 디스플레이라고 가나다선에 의해서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걸 이제 범주별로 보면은 이게 시스템의 보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있는 개인 설정의 모양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얘가 뭐 하드웨어 및 소리에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험이 바뀌다 보니까는 7은 요렇게 가서 개인 설정에 가서 디스플레이 가니까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윈도우 10은 또 다르니까는 그냥 그룹별로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별로 보시면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이제 클릭하면 창이 하나 뜨겠죠. 이렇게. 예, 아니면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누르고 화면 해상도 들어가도 사실은 여기에 디스플레이 모양에 관한 기능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어판에 들어가셔도 디스플레이 항목에 가셔도 되고. 그럼 디스플레이 항목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보세요. 글자가 좀 작으니까 글자를 크게 볼 건지 더 크게 볼 건지 라는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설정 변경이라는 것도 있고 해상도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클리어 타입이라든지 뭐 이런 거. 클리어 타입은 글자가 내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체크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다음 누르면 이 글자가 잘 보이겠다 하지만 이 글자가 잘 보일 수도 있고 저 글자가 잘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면 보통 이 글자가 잘 보인다고 체크되어 있지만 난 아니야 오른쪽에 잘 보여 그러면 이거로 체크하시면 되고 사람마다 시각적인 환경이 다른 거니까 그런 거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디스플레이 항목입니다. 그 중에는 해상도 조정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위에 아까 개인 설정에서 문제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에 했는데 화면 보기, 마우스 포인터 변경, 바탕화면 배경 변경, 사용자 계정 설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기 중에. 자, 제어판에 가시면 이 범주별로 보면 계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정.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계정은 따로 계정이라는 항목에 가서 하는 거고 아까 개인 설정하고 계정하고 달라요. 개인 설정은 아까 이렇게 보셨잖아요. 여기 개인 설정에 가셔서 테마를 뭐로 바꿀 거냐, 바탕화면 배경은 뭐로 바꿀 거냐, 그 다음에 화면 보기는 뭐로 바꿀 거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는 없다? 계정 설정하는 거는 없다. 계정 설정하는 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켜시면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키시면 자동으로 화면이 쫙 나옵니까? 아니면 로그인 하라고 창이 뜹니까? 비밀번호 입력하고 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제 컴퓨터는 로그인 계정을 비밀번호를 체크해 놓지는 않았어요. 전원을 켜면 켜져요. 근데 기계 자체에다가 패스워드를 걸어놔서 패스워드를 맞춰야만이 컴퓨터가 켜져요. 제 거는 기계 자체를 윈도우에다 계정을 건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직장에서는 아무나 내 컴퓨터를 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정 등록을 하거든요. 우리도 계정이 있어요. 여기 유저라고 계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정에 가시면
유저라는 계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계정이 있는데 요 계정에 대해서 요 계정이죠, 요거요. 여기다 비밀번호라고 지금 안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비밀번호를 내가 1234라고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으면 이 컴퓨터 딱 켜지는 순간 유저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뜰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1234 맞춰야 접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정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장에서는 계정을 만들면 딴 사람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똑같은 계정에다 패스워드 걸 거라면 계정에다 패스워드를 안 거는 게 편하지.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개인 설정하고 계정하고는 이름 뜻이 그 의미, 풍기는 의미가 비슷해서 아마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계정은 계정 항목에 따로 한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의 배경을 사용자 임의로 바꿀 수 있게 지원한다. 시스템을 켜둔 채 정해진 시간 동안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 보기가 작동할지 여부를 설정한다. 컴퓨터나 문서, 라이브러리, 홈그룹의 아이콘 모양을 바꿀 수 있다. 틀린 게 뭐예요? 아이콘 변경은 어디서 합니까? 자, 여기 개인 설정에 하시면 이 개인 설정인데 여기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이라 따로 있어요. 이건 개인 설정이고요. 이건 개인 설정이고 여기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이 따로 있어요. 여기 따로 있습니다. 네 번째, 컴퓨터나 문서나 이 아이콘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거는 있는데 개인 설정이 아니라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이라는 항목에서 따로 하는 거다라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보기. 두 번째 보기는 틀린 말은 아닌데 컴퓨터를 켜둔 채 정해진 시간 동안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니터를 보호하기 위한 화면 보기를 작동시킬 거냐, 이거를 여기서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화면 보기 기능이 뭐라고요? 일정 시간 동안 켜두면 모니터를 보호하지 못하나 봐요. 말이 그거잖아요. 화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기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모니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면 보기를 작동할 건지 말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화면 보기의 의미는 화면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고,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켜놓고 밥 먹고 오고 다음 날까지 그대로 뒀어요. 몇 시간을, 몇 날을. 그럼 이 화면 모니터가 손상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험이 없으시죠? 제가 삼성전자 모니터를,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에요. 도스 시절에 한번 이걸 해봤어요. 한 3일 4일을 계속 틀어놨었거든요. 모니터가 손상이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모니터들, 저렴한 중소기업 모니터를 한 3일을 켜놨더니 모니터가 타더라고요. 모니터가 어떻게 타는 거냐면, 우리 브라운관 모니터는 뒤가 뿔룩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전자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 모니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전자총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순간전압 22,000V가 여기다 빛을 빵 쏘는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하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색깔이 여기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이 까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면 글자가 안 보여요. 실제로 한 3일, 4일째 되니까 몇 개씩 타 나가더라고요. 화면이. 그 부분에 글자가 안 보여요. 근데 삼성 거는 안 타더라고요. 제가 딱 일주일까지 테스트 해봤어요. 별짓 다 해봐요, 저는요. 그런데 LCD 모니터잖아요. 우리 LED 모니터잖아요. 얘는 1000년을 틀어놔도 안 타요. 브라운 것만. 그럼 우리 강의실 컴퓨터나 우리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는 브라운관 모니터를 안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럼 화면 보기 의미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은 브라운관 모니터 쓰잖아요. 거기에서는 삼성 모니터가 아니면 모니터 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거기에서는 화면 보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보통 화면 보기를 어떻게 하냐면 일정 시간 동안 1분은 너무 짧으니까 한 5분 정도 두면 이렇게 글자가 막 화면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안 탈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사진이 나오게 하는 거야.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 사진 폴더 안에 사진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찍은 사진 폴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폴더를 딱 지정해 줘요. 그러면 화면 보기 시간에 우리 가족 찍은 사진이 쫙 나와. 그래서 뭐 사진을 섞어서 나올 수 있고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사진 나왔다가 또 사진 나오고 또 사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사진이 계속 변하면서 나올 거예요. 보기 좋죠. 아무래도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봤던 화면 보기 중에 또 재미난 화면 보기가 뭐가 있냐면 옛날 얘기인데 현직 대통령 얼굴이 나왔어요. 외국, 우리나라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 계란을 던져요. 화면에다가. 그래서 계란 던져가지고 장난 노는 그런 게임 화면 보기도 있고요. 우리 또 막둥이 하는 걸 보니까는 화면 보기 자체가 게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탁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막 그림이 막 화면이 막 번지고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 기능을 화면 보기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고장나지는 않으니까 이제는 그 화면 보기를 재미난 기능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화면 보기는 화면이 고장나거나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지루하게 잊지 말고 화면을 좀 재미있게 봐라 하는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 항목에 가면은 글자의 크기를 100%에서 500%까지 크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 해상도도 해상도에 따라서 달리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잠깐 볼까요? 여기 모니터가 복제라고 되어 있죠.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모니터가 두 개죠. 1번이 뭐냐면 제 거예요. 2번이 빔 프로젝트고요. 그런데 이거를 확장 명령 걸면은요, 1 따로 2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모니터를 집에 모니터가 3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이 뜨거든요. 그러면 1번에는 인터넷 실행하고 2번에는 아래양을 실행하고 3번은 엑셀 실행하고 창을 따로 놓고 화면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다중 모니터라 그래. 다중 모니터. 근데 여러분은 지금 모니터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방석 컴퓨터는 빔 프로젝트랑 모니터를 2개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2개까지 별도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확장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보시면 여러분 화면 안 나오죠? 근데 보여드릴게요.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창 떴죠? 이건 이제 오른쪽 화면에 뜬 거예요. 전 왼쪽 화면에 없어요. 제 화면에는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엑셀 실행하고 여기는 파워포인트 실행해 놓고 따로따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끌어다가 이제 꾹 끌고 오면 제 모니터로 오는 거예요. 1번 모니터로. 그럼 여기에서 또 해상도를 바꿀 수도 있고, 이때 똑같은 화면으로 나오게 하라 명령을 걸면 이 화면 여러분도 보시고 저도 보시고 이렇게. 이제 그러려면 컴퓨터 뒷면에 모니터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2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요즘 나오는 시판되는 컴퓨터들은요, 모니터가 2개 이상은 다 꽂아요. 그리고 노트북들은 노트북에 있는 화면으로 보지 않고 큰 화면, 다른 모니터로 송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따로 화면을 보게끔 하는 거 있고, 고가의 노트북들은요, 본인 화면뿐만 아니라 다른 화면을 2개를 더 꽂아서 3개까지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TV가 가정에 있잖아요. TV가 가정에 있으면, 디지털 TV 큰 게 있으면
모니터를 TV로 연결해요. 모니터를, 그러니까 이 노트북을 TV로 연결해서 노트북 화면을 TV로 연결하니까 큰 화면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소리도 연결이 되거든요. 오디오도. 그럼 그렇게 해서 영화도 보고 하는 거죠. 노트북은 노트북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다 활용이 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개의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복수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야 꽂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왼쪽을 주 모니터로 쓰고 오른쪽을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른쪽을 주 모니터, 왼쪽을 보조 모니터로 쓸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복수 모니터는 모니터를 여러 개를 놓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병원 드라마나 보시면, 병원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모니터 2개를 연결해서 쓰거든요. 하나는 진료 카드, 하나는 뭐 엑스레이 필름 결과 화면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따로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좋은데, 모니터를 하나 더 사셔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죠. 그럼 이제 모니터가 새로 하나 샀어. 그럼 예전에 모니터 고장난 게 아니면 하나 더 꽂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화면 해상도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뜰 거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전혀 복제한 것 뿐이고요. 가정에선 복제할 필요 없지. 근데 상담실에선 복제합니다. 여기 선생님 한 사람, 내방자 한 사람, 똑같은 화면을 둘이 봐야 되잖아. 그러면 상담자, 내방 오신 분 자리에 모니터 있고 키보드 마우스 놓고, 여기 상담하시는 선생님 자리에 모니터 있고 키보드 마우스 있고, 그럼 이제 오신 분하고 상담할 때 오신 분 요 화면 좀 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화면에 앞에 똑같은 게 복제해서 보일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거 저기 해당하는 항목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마우스를 줄 수 없으니까 그 앞에 있는 마우스 갖고 클릭하면 되지. 그러면 선생님도 내방제도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 할 때, 그때는 복제를 해요. 상담실에서는 복제를 하고, 일반적인 업무를 할 때는 확장해서 쓰고, 그렇게. 우리 문제지에 한번 볼까요? 디스플레이에 관한 문제. 높은 화면 해상도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더 선명하지만 크기는 더 작게 나타나죠. 해상도가 높으면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글자가 작게 나오죠. 해상도를 변경하면 해당 컴퓨터에 로그온한 모든 사용자에게 변경 내용이 적용된다. 잘 모르겠고, 디스플레이 옵션은 윈도우에서 둘 이상의 모니터가 PC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만 나타나는 거지, 모니터가 하나만 있는데 다중 모니터 연결 안 되잖아요. 모니터가 2개 이상이 꽂혀 있을 때, 2대의 모니터가 연결된 경우 좌측 모니터가 주 모니터로 설정되므로 반드시란 말은 없어요. 우리 컴퓨터에서 반드시라는 경우가 몇 개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틀렸겠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나 다를까 틀렸습니다. 2번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 했어요. 테마 기능을 이용하면 배경, 창색, 소리 및 화면 보기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이거는 디스플레이 항목이 아니잖아요. 개인 설정 항목이잖아요. 아까 여기서 우리 했었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인 설정에 들어가서 테마를 바꿨잖아요. 이렇게 테마를 바꾸니까 바탕화면 배경이나 화면 보기 한꺼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창색도 바뀌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개인 설정 항목이지 디스플레이에 있는 항목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2번에 1번 보기는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문제랑 다른 얘기, 보기를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 기능이에요. 프로그램 기능. 그러니까 시작에 가서 지어판에 가시면 프로그램 제거라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기능. 여기 프로그램 기능에 가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선생님 어느 날부터 컴퓨터가 느려졌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목록에 가서 설치된 목록에 가서 가장 최근에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이 뭐뭐 있나 좀 알려주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그래요. 그러면 시작, 제어판, 프로그램의 기능 가시면 프로그램 설치된 목록이 보이거든요. 이때 설치 날짜를 클릭하시면 설치 날짜별로 가장 최근에 설치된 날짜가 여기 위에 올라올 거예요. 이름을 클릭하면 이름 가나다 순으로 나오는 거고, 설치 날짜를 클릭하면 설치 날짜가 이전 날짜, 최근 날짜 이렇게 바뀌거든요. 누를 때마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가장 최근 날짜를 봐서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악성 코드가 감염된 거예요. 그럼 걔를 제거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데요? 만약에 얘를 제거한다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제거 변경, 또는 더블 클릭해도 제거돼요. 요거는 전산회계 프로그램. 이거 제거하면 안 되죠? 요거는 동영상 녹화하는 프로그램. 이거 제거하면 안 되고. 네이터는 다른 분이 쓰시나?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여기 마이크로 오피스 2007, 2010 깔려있네. 포토샵도 깔려있고 모두 깔려있고 뭐 깔려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를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되겠죠. 알고 제거해야지.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불필요한 게 있으면, 그러면 얘가 뭔지, 아도비 리더가 뭔지 알아야 제거를 하던 말든가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게 뭔지 인터넷창에 찾아봐야지. 아도비 리더, 이걸 인터넷에 검색하면 아 이거는 PDF를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거하면 안 되겠구나. 알아야 되고. 내 몸에 뭐가 있대. 내 몸에 뭐가 박혀 있대. 그러면 얘를 빼야 되는지 꽂아둬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무슨 뭐 내가 치료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프로그램 목록이에요. 이걸 보시는 걸 아셔야 돼. 또 하나,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돌아가서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아까 프로그램이 기능에 간 거고요. 윈도우 기능을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거.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 체크되어 있는데 만약에 해제하면 어떻게 된다? 그럼 못 써요. 해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게임이 있어. 게임. 윈도우에서 제공해준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은 나는 안 할 거야. 그럼 빼면 돼. 하고 싶으면 체크하면 돼.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 게임이 컴퓨터에 깔려요. 누르면 게임이 깔려 들어가. 근데 게임 안 할 거야. 그럼 걔 해제. 그리고 확인 눌러. 그럼 게임이 안 나타나요. 제거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설정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에 게임이 생겼어요. 보세요. 이렇게 다 게임이 깔린 거야. 근데 나는 가서 게임 기능 안 할 거야. 저것 때문에 귀찮아. 그러면 그 게임 기능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서 게임 기능을 해제해. 그리고 확인 누르면 게임 기능이 사라져요.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는 게임 기능이 폴더만 있고 게임이 다 사라졌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윈도우를 업데이트 하다 보면 MS 오피스 업데이트도 있고 모두 업데이트가 있고 업데이트를 쭉 해요. 보안 업데이트도 하고 이런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겼대,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대, 그럼 얘를 제거를 해야 되죠. 물론 지금 이제 그렇다는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해보는 거고, 제거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업데이트 한 결과가 보이는 거지, 업데이트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설정하는 건 여기 없어요. 시험 문제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램 기능에 가면 업데이트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 이건 아니에요. 업데이트한 결과를 보는 거지. 업데이트는 어디서 설정하는 거냐면, 업데이트 여기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도 있어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이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가야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난 업데이트 안 할 거야, 아니 할 거야, 이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게끔 해주는 게 좋죠. 당연히 스마트폰에도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 창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시다가 스마트폰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하면 업데이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바뀌어요. 최근에 제 핸드폰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길래 눌러줬더니 어떤 게 바뀌었냐면, 통화를 하면 녹음을 하고 싶을 때마다 제가 녹음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게 귀찮더라고. 근데 업데이트가 되고 나니까 자동으로 녹음이 돼요. 안 하겠다고 하면 빼면 되는데, 항상 항상 녹음할 때,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하게끔 설정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이 핸드폰에. 근데 이 핸드폰 업데이트가 되고 나니까 그냥 통화할 때마다 자동으로 녹음을 하게끔 하는 기능이 생긴 거야. 그런 기능이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건 아시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밑에 홈 버튼이라고 있잖아요. 홈 버튼. 이 홈 버튼을 꾹 누르면 화면에 뭐가 동글동글 나타나면서 무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구글 어시스트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벌써 힘이 나네요. 시끄러라. 지금 몇 시니? 여기다 마이크에다 클릭 터치하고요. 지금 몇 시니?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43분입니다. 이렇게 돼요. 인공지능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요즘 뭐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리아 누구 뭐 이런 인공지능 있잖아요. 이게 핸드폰에 들어있어요. 홈 버튼을 꾹 눌러주면 인공지능이 떠요. 인공지능이 뭐니?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이 뭐예요? 위키백과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 안에 노래들 있잖아요. 여러분 갖고 계신 노래 있잖아요. 그럼 노래 찾아줘, 들려줘. 그러면 자기 노래 여기 찾아가지고 재생해줘요. 저는 남자 목소리가 나오게 해놨는데 이것도 바꿀 수 있나봐요.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업데이트는 해줘야 돼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는 업데이트 기능에서 하는 거고요. 업데이트된 결과를 보는 거는 프로그램 기능에서 보는 거고요. 그렇죠? 네, 요거. 그게 약간 차이가 난다 이거죠. 자, 윈도우 기능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윈도우 기능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켜기 끄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거 문제 한번 볼게요. 설치된 업데이트를 제거할 수도 있고 윈도우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도 있는데,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설정하는 것은 아니죠. 업데이트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업데이트 기능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까 프로그램 기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시스템. 자, 시작 버튼 누르면 내 컴퓨터가 이렇게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가셔도 되고요. 속성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혹시나 컴퓨터가 있으시면 여기 가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어판에 가서 컴퓨터 가시면 되죠. 뭐 예, 시스템 가시면 되죠. 이렇게 가서 보시면 돼요. 기능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제어판에 가서 여기 범주나 아이콘을 보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컴퓨터 시스템 여기 시스템 이 창이 뜹니다. 이 컴퓨터는 윈도우 7이고요. 프로페셔널 버전이고 CPU가 i5 6세대 CPU고요. 메모리는 8기가고요. 64비트 윈도우 깔려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때 체험지수라는 말도 있었는데, 체험지수는 윈도우 7에는 있었는데 윈도우 8로 가면서 사라졌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내 컴퓨터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확인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얘를 누르면 안에서 검사를 해요. 이 강사 컴퓨터가 어느 정도 하드웨어적으로 성능이 좋은지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제일 나쁜 점수가 1.0이고 제일 높은 점수가 7.9예요. 그럼 현재는 4.5가 제일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는 4.5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 어떤 사람은 5.5야. 그래서 5.5가 되는데 얘는 다 좋은데 얘만 4.5잖아. 그럼 얘는 대표값이 4.5가 되는 거지. 나쁜 컴퓨터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기 싫다.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이 제도가 사라졌어요. 윈도우 7만 있고. 제 컴퓨터는 7.3인가 나와요. 이게 제일 작은 숫자가 7.3이란 얘기죠. 그럼 7.3이면 얼마나 좋은 거냐? 좋은 건 아니에요. 10년 된 건데, 이제 업데이트 관리를 잘해서 시스템을 잘 사용하니까 그런 거지. 요즘 나오는 컴퓨터가 훨씬 좋은 거고요. 근데 요즘 아무리 좋아도 100점 이렇게 안 올라가요. 제일 좋아봤자 7.9예요. 제 거는 10년 전 건데 7.3은 나와요. 7.4도 나오고. 그건 뭐 특별히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이 제도가 사라진 거예요. 자, CPU 종류, 메모리 용량,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정품 확인 같이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컴퓨터 이름, 하드웨어, 고급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뭐 시각 스택인, 전원, 디스크 정리, 고급 도구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에 들어가서 6.9네요. 6.9. 6.9가 제일 낮은 숫자로 나왔네요. 그렇죠. 얘는 6.9야. 그럼 좋은 겁니다. 6.9면 좋은 거예요. 여기 보면 보세요. 장치 관리자, 원격 설정, 시스템 보호. 원격 설정은 뭡니까? 제3자가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내 거를 관리해 주겠다 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혹시 원격으로 컴퓨터 관리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려면 얘가 허용이 체크가 돼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원격 접속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에 가면 원격 접속하는 항목이 있어요. 사이버 대학은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데 컴퓨터가 뭐가 안 돼. 동영상이 안 나와. 그러면 학교에 전화 걸어 가지고 제 컴퓨터 동영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안 나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원격으로 접속을 시켜가지고 학교 담당자가 그 학생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원격으로 관리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려면 얘가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이거 빼놓으면 못 들어와요.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여러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는 게 훨씬 빨라요. 너무 양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격 지원하는 거. 네. 우리 문제집 한번 볼까요? 시스템 창에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업데이트 날짜. 업데이트 날짜가 나왔나 아까 내 컴퓨터에 가서 여기 보면 윈도우 버전은 나와 있고 메모리 용량도 나와 있고 정품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나오고, 근데 업데이트 날짜는 어디서 나와요? 프로그램 목록에 있었잖아. 아까 프로그램 목록. 여기 프로그램 목록에 가면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들어가면 얘가 언제 업데이트가 되는지 이게 나오는 거죠. 업데이트된 날짜는 언제 본다? 어디서 본다?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기능에서 보는 거고, 시스템 창에서는 못 본다. 원격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1번. 다른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원격 지원을 시작한 후에 도움받을 사용자가 들어오는 연결을 기다려야 된다.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모르면 원격을 요청하세요 하고 내가 기다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내 컴퓨터 원격으로 좀 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덜컹 요청을 해왔어. 그럼 뭐유? 저쪽 거 좀 제 컴퓨터 좀 원격으로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먼저 연락을 하겠죠. 제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원격으로 봐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럼 1번 보기는 말이 틀렸잖아. 순서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거죠. 도움받을 사람 입장에서 도와줄 사람이 접속하길 기다리는 거죠. 도움받을 사람이 접속할 줄 알면 그 정도 실력이면 도움 안 받지. 알아서 하겠지. 그쵸. 이건 문맥이 좀 흐름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원격에 관한 문제는 요렇게 내더라고요. 요렇게 요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장치관리자. 사실은 이쪽 부분이 재미가 없어요. 자, 시스템에 가면 아까 제어판의 시스템에 가면은 왼쪽에 장치관리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장치관리자가 별도로 뜨고요. 아니면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관리로 들어가도 돼요. 그럼 여기 관리창이 하나 뜰 텐데 장치관리자를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속성에 가서 장치관리자를 별도로 보셔도 되고, 이렇게 따로 보셔도 되고, 이렇게 관리 모드에 가서 보셔도 되고,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회로를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뼈 마디서부터 오장육부가 어디에 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이 컴퓨터는 그래픽 카드 성능이 어떻게 좋고 사운드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해서 하얀색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삼성, 지금 제 USB 메모리고요. 위에 있는 건 C 드라이브고 밑에 있는 건 D 드라이브 같은데, 이거는 1테라 하드고요. 이거는 128기가짜리 SSD 같고요. 또 모니터를 연결하는 건 이 장치고요. 모니터는 2개가 꽂혀 있고요. 저는
그 다음에 USB 장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USB 연결하는 장치들이 붙어 있고요. 사운드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안에 CPU가 네 가지 코어가 돌아가고 4개 코어가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건 없이 다 축소된 형태로 보이고 있었죠? 그럼 이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상이 생긴 애들은요, 얘가 펼쳐져 있고요. 펼쳐진 항목에 물음표, 느낌표 또는 X 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그러면 그 장치는 언제 뭐가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프린터를 새로 샀어요. 그래서 꽂았어. 장치관리자 가보면 뭔가 기타 장치가 하나 꽂혀 있는데 물음표라든지 뭐 이렇게 뜰 거라고. 장치는 찾았는데 인식이 안 된 거지, 인식이. 그럼 이제 프린터 프로그램을 깔 거 아닙니까? 설치하고 나면 알아서 착 원래대로,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여기에 프린터기 항목이 하나 생기면서 그걸로 탁 나올 거예요. 그전에는 기타 장치라고 뜰 거야.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말이 없으니까.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하드웨어 장치는 제거할 수 있다. 어떻게 제거하냐면,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럼 오른쪽 눌러서 제거하면 돼요. 근데 이거 제거하면 큰일 나죠. 지금 얘 모니터인데 모니터 연결한 장치를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이 멈추는 거잖아요.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키보드에 가서 이 키보드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죠? 이 키보드 당장에 멈춰요. 그럼 껐다 키면 다시 작동이 되겠지만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되겠죠. 각 장치의 속성 창에서 IRQ 뭐를 확인하고 변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 메모리와 가상 메모리의 성능 상태를 확인하고 설정 값을 변경한다 라고 써 있어요. 세 번째. 여기 보면 IRQ 같은 거를 변경할 수 있어요. IRQ는 뭐냐면, 속성에 가시면 여기에 리소스라고 해서 뭐 IO 어드레스니 뭐 이런 게 IRQ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벽에다가 전기줄 하나 달고 싶어. 그럼 벽을 막 뚫어 가지고 전기줄 꽂으면 전기 작동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기줄은 꼭 전기 콘센트에다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룰이 있단 말이야. 근데 윈도우가 바뀌면서요, 전기줄 콘센트 있으면 꽂으면 돼. 전화 콘센트 있어? 그럼 꽂으면 돼. 인터넷 꽂는 데 있어? 꽂으면 돼. 그리고 알아서 작동이 돼. 이게 지금은 자동이에요. 과거에는 수동이었고. 그러니까 두 번째 보기는 맞는데, 세 번째 가상 메모리 성능은 어디서 하냐면 장치 관리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아까 시스템 정보 보는 거 있었잖아요. 시스템. 여기 보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 가서 가상 메모리를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상 메모리를. 그러니까 시스템 항목에 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에 가서 가상 메모리를 하는 거지, 아까 장치 관리자에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거를 자주 사용해 본 사람 입장이니까 대략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 솔직히 처음 보시는 분도 있단 말이야. 이런 기능이 있었어?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야, 장치, 가상 메모리는 또 뭐냐? IRQ는 또 뭐야? 너무 복잡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시험 문제는 보편적으로 너무 어렵게 꽈서 내지는 않아요. 왜냐면 전문가를 지금 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너무 꽈내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관련도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건데, 풀다 보면 요런 수준으로 시험에 내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우스 키보드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 오른손잡이죠, 저는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럼 왼손잡이는 어떻게 될까요? 마우스를 사용할 때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원래는 안쪽 버튼, 바깥쪽 버튼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왼손잡이 입장에서는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티어판에 가서 마우스라는 항목에 가서 이거 얘를 클릭하는 순간 좌우 버튼 기능이 바뀝니다. 왼손잡이로 바뀌어요. 그때는 이제 오른쪽 버튼이 왼쪽 버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으로 생각해야 돼. 이때는 왼쪽 누르면 안 돼요. 오른쪽 눌러야지. 이제는 다시 왼쪽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 작동이 안 되지. 또 너무 느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똑 이래도 더블 클릭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간 정도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도 모양새를 막 바꿔 이렇게. 이게 너무 기다려달라는 얘긴데,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안 나타나? 얘가 나타나야 되는데. 얘를 체크하면은요, 그 마우스 포인터가 모양새가 쪼르륵 쫓아다니는데 지금 뭐가 안 되네. 그 다음에 이 포인터를 빠르게 하잖아요. 그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빨라요. 촥촥 움직여요. 근데 얘를 느리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얘를 중간 정도에 놓고 해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마우스는요, 집에서 가져왔는데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마우스의 색깔이 좀 변하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에 상관없이 빨리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픽용 마우스거든요. 그래픽용 마우스라서 편해요. 그리고 버튼이 왼쪽 오른쪽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으로 버튼을 또 두 개를 누를 수가 있어요. 버튼이 또 두 개가 또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마우스 말고도 있는데, 여러분 마우스는 자기 손에 맞는 거를 하나 잘 사세요. 그렇게 안 비싸요. 요거 제가 25,000원 주고 샀는데, 저번에 수업하면서 찾아가 봤더니 만 얼마로 내려갔더라고. 백 얼마나 아프던지. 네, 굉장히 좋아요. 삼성이나 LG 이런 마우스가 아니라 용산전자상가 가면 마우스만 이렇게 쭉 들여놓고 파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한번 만져보세요. 촉감이나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사놓으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할 수 있고, 요건 뭐냐면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동글동글이 나타나요. 얘를 빼면 안 나타나는데, 이게 체크돼 있으면 편하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거지.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딘지를 못 찾잖아. 근데 나타나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럴 땐 요거를 많이 쓰기도 해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굳이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키보드는 또 여러분 키보드를 글자를 쓰면 이렇게 되죠. 보세요. 글자 쪼르륵 찍혀 나가잖아요. 이거를 달리 바꿀 수도 있어요. 키보드라는 항목에 가서 얘를 길게, 얘 왜 안 움직인다니? 얘를 길게, 느리게. 그러면은요, 글자를 쓰면 세워라, 내워라, 눈에 보이죠? 하락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주로 누가 이렇게 하느냐? 어르신들은 얘를 길게 해줘야 돼요. 젊은 친구들은 빠르게 할 거야. 굉장히 빠르게 할 거란 말이야. 이걸. 그럼 글자가 쭉 찍혀 나가겠지. 그렇죠. 특히 게임하는 사람 빨라야 돼. 이게 느리면 게임할 때 지죠. 빨리 움직이지 못하니까는. 뭐 그런 거라든지. 예. 그런 기능들이 키보드 마우스에 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우스 속성 중에서
마우스 포인터의 속도나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나 이런 기능은 있는데, 세 번째 거 보세요. 키보드에 오른쪽 숫자판 있잖아요. 오른쪽 숫자키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얘를 이용해서 마우스처럼 사용하는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에요. 접근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접근성 기능. 그러니까 마우스나 키보드 기능이 아니라 접근성 기능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형태예요. 마우스 킥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우스를 못 움직이는 장애인이 있어요. 소마비 장애인들은 마우스 잡는 걸 불편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키보드를 가지고 4자, 8자, 뭐 7자, 왼쪽, 오른쪽, 위쪽 5번을 누르면 클릭. 5번 숫자 5번이 클릭이고, 2번 누르면 더블 클릭. 그렇게 해서 마우스처럼 사용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2번 문제, 키보드 속성 중에서 없는 거 했는데, 한 번에 스크롤 할 줄의 수가 라는 것. 스크롤은 뭐냐면 이거 휠을 굴리면 움직이는 게 스크롤이지 않습니까? 화면 움직이는 걸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우스 기능이잖아. 스크롤은 키보드가 아니라. 자,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이거는 키보드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마우스에 관한 기능이다. 그래서 틀렸다 이거죠.